안녕하십니까. 농민운동가 한도숙의 농사이야기 천혜태평 제28회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방청객 좀 놔놓고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빨리 사라지고. 그 농민운동 하시는 분들 한 자리 모여서 이렇게 한도숙 회장님 말씀 듣기도 하고 청중석에서 또 질문도 하고 뭐 의견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한번 나중에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치니까 행동감이 확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번외편에 지났으니까 이번에는 사실 이제 원래의 주제로 흐름대로 이제 가서 농산물 유통 과정의 문제점을 쭉 이제 짚어주셨고 대안을 말씀하시기로 했어요. 이제 그렇죠. 그거를 이제 대안을 말씀하실 때 그때 공공성 유통을 공공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해놓고 그 문제를 이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산물 유통에 관련된 부분의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유통을 해결하는 결론 부분에 제가 말씀 듣기로는 기초농산물, 당연히 쌀을 포함한 그렇죠. 그런 거겠죠. 기초농산물을 국가가 수매하는 제도가 지금 있죠. 아니죠. 지금 그냥 농협이 하나요? 아니죠. 없어요. 수매라는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게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2004년도에 쌀 수매를 폐지했죠. 쌀 수매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 거야, 아예 제도가. 네.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수매하는 건 뭐예요? 이제 국가가 하는 건 공공 비축미. 비축미만. 비축미만 하는 겁니다. 국가가 사들이는 거죠. 예. 네. 이게 이제 그 옛날에 있던 제도가 오히려 더 좋은 제도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2004년부터 네. 2010년까지 네. 2009년까지 네. 5년간 그 수매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농가에 발생한 손실이 11조 원이라는 계산이 있어요. 와, 2009년도 화폐 단위로. 그러니까 11년 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네. 2004년부터 2009년도까지 물가가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명목가치, 아. 명목가치로 11조 원을 농민들은 손해를 봤다. 그래서 하여간 국가가 이 수매제도를 폐지한 이후로 시장에 내던져진 이후로 국가가 아무리 농가의 어떤 형태로든 뭐 직불금을 통해서라도 보상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네. 명목적으로 보면 11조 원의 손해를 봤다. 그러면 이 계산이 나와 있어요. 2005년부터 9년까지. 그렇죠. 5년 동안. 5년 동안. 예. 이게 뭐냐 하면 네. 그동안 이제 다른 물가들은 쭈르륵 올라가는데 네. 시장에 패댕기쳐진 쌀값은 외려 내려가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상승하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손해를 농민들은 엄청나게 입었다. 결국은 그 결과가 뭐냐면 도농격차의 농민 소득이 도시 소득의 60%, 59.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결과예요 그게. 도시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도시 소득을 100이라고 치면 농촌 농민들은 소득은 60이죠. 59만 원밖에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농촌 사람들, 농민들은 이제 거지가 된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59만 원이라는 얘기는 농민들 중에 부자들 있잖아요. 몇만 평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몇 프로 안 됩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까지 한 걸까지 통계를 내서 그렇죠. 한 거니까 네, 그지죠. 59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되는 농민들도 많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800평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사람 평균 낮춰놓는 사람이거든요. 59만 원도 안 되겠는데 그거. 59만 원이 뭡니까? 네. 그렇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가는데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주장하는 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기초농산물에 대해서는 수매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 이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하지 않겠네요. 시장에다 내던져진 상태로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뭐 우리 김 박사가 좋아한다는 무슨 뭐 스마트팜? 뭐 그거 난 평생 따라 붙겠어. 이놈은 스마트팜 괜히 좋다고 보면은 그랬다. 기사가 나오죠. 저 텔레비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무슨 스마트팜 네. 뭐 했는데 여기는 토양이 없어. 그냥 건물이야. 건물에 네. 그냥 베드 놓고 네. 스펀지 놓고 양액이 들어가서 상추하고 뭐 양상치 일러내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뭐 2년 만에 뭐 600억 대박 잭팟을 터뜨렸느니 뭐 있다고 소리해요. 네. 농업 아닙니다 이게. 네. 농업이 아니에요. 농업은 기본적으로 토양과 햇빛이지. 이 광도 그 야채를 더 성숙하게 하려면 자색광을 이 인공적으로 자색광을 만들어서 네. 쏴주는 거예요. 자연광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나는 그게 사람들에게 어떤 영양가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을는지 지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농업 문제하고 좀 다른 거지만 똑같은 공약을 박영선 후보가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서 그거를 내세웠어요. 뭐를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그 스마트팜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그 뭐 21분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그 정원을 세로로 다 빌딩을 해서 층층마다 다 정원을 만들고 그 층에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채소를 뜯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꾸기도 하고 하는 이런 거를 서울 시내에 권역별로 21개를 만들어서 그걸 하겠다. 이게 21분 도시 서울 그거의 공약 중에 핵심이에요, 그게. 그 주체가 누구죠? 박영선 후보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 시민들이 못하죠. 시민들이 이제 건물을 짓고 하는 건 아마 그러니까 이제 텃밭 얘기하는 거죠. 그 하여간 건물에다 그걸 하겠다. 그러니까 정원을 수직으로 하겠다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정원 같은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뭐, 지금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하여간 그거를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렇지. 그건 아닌 거고 내가 그건 그렇게 아니죠. 그건 아니고 서울시를 그렇게 바꾸겠다는 이제 공약으로 다 들어 나온 건데. 뭐 이제 푸른 도시를 가꾸겠다 뭐 그런 네, 공약일 뭐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옥상 텃밭이라든지 수직 텃밭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는데 그 텃밭은 어쨌든 토양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공기와 물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 거지만 네. 스마트팜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요. 지금 이제 그런 수매 제도가 일단 2005년도면 2004년도에 이제 쌀 수매 제도가 폐지됐고 수매 제도는 다른 수매 제도는 없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5대 곡물, 네. 7대 채소류, 3대 과일 이렇게 해서 네. 15가지를 기초 농산물이라고 그랬는데 네, 네. 뭐 5대 곡물은 뭐 쌀보리, 콩, 콩, 밀은 빠졌나요? 밀도 있어요? 밀 그러니까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이게 옥수수까지. 5개가 이제 5대 곡물. 네. 그다음에 이제 7대 채소는 뭐 배추, 무, 마늘, 양파, 파, 대파,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것들. 7대 채소류고. 예. 3대 과일은 이제 배, 복숭아, 사과. 배복숭아 사과 그러면 안 돼요. 사과, 배, 복숭아 이렇게. 아니요. 배부터 해 일단. 아니요. 사과, 배, 복숭아. 이제 귤. 귤이 있어요? 귤. 귤이 우리나라에 최대 생산될 때가 80만 톤 생산돼요. 80만 톤. 귤은 뭐 제주도밖에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제주도에서도 이 속이 이렇게 남쪽에서. 이렇게 갈라가지고 남쪽만 생산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북쪽으로는 안덕인가 뭐 그쪽에 조금 나오고 그러니까 제주 북제주 그러니까 제주시 권역에서 나오는 귤은 신맛이 나요. 강해요. 신맛이 강해져. 서귀포시 영역에서 나와야 그 귤이 달아져요. 단맛이 나요. 그래서 제주시 영역 쪽으로는 귤나무는 그냥 관상용이에요. 80만 톤이 거기서 그러니까 서귀포시에서 80만 톤이 생산돼요. 그러면 그게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먹고도 남는 거예요? 아니면 수출도 해요? 귤도? 먹고 남는 거지 뭐. 그래요? 네. 이제 그런 정도야. 그래서 귤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
사과가 최대 생산될 때 50만 톤까지 생산됐어요. 그리고 이제 배는 이제 최대 생산이 35만 톤. 요 정도까지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3대 과일이야 이게. 우리나라에. 복숭아는 축에도 먹히네. 되게 그래서 3대 과일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5대, 7대, 3대 이렇게. 귤은 근데 잠깐만 제주도에서 생산하는데 외국 과일 같은 느낌이 들지. 그 외국 해외. 아니, 그래서 그런 기초 농산물을 국가가 수매해라. 국가가 수매를 해라.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새끼들 빨개 이 새끼들. 근데 이렇게 국가가 수매를 해줬을 때 농민들은 이제 뭐 가격 뭐를 정하는 뭐 그러니까 수매 위원회라든지 가격위원회. 뭐 이런 거 이제 관리위원회 뭐 이런 게 이제 있겠죠. 농민들도 참여하고 해서 농민들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학자들 농업 전문가들 그리고 농민들 관 해가지고 앉아서 토론해서 가격 결정하는 거잖아요. 농민 대표가 들어갔으니까 농민이 가격 결정권을 가진 거가 되는 거지. 그거 먼저 얘기했잖아. 김진규가 얘기했을 때 그거 얼마예요? 내가 무슨 가격을 알아? 시장에 가서 값 주면 그거 받아오는 거지. 근데 이제 이 국가 수매제를 하면 농민이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지. 예, 이렇게 함으로써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쌀이 국가 수매제가 폐지된 이유가 국가 수매제로 쌀을 자꾸 이렇게 사들여 주니까 쌀을 농사를 계속 짓는다 농민들이. 농민들이 쌀 농사를 짓지 않게 하려면 그러니까 쌀이 남아돈다는 얘기잖아요. 쌀이 남아돈다는 이유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를 폐지를 해서 시장에 내던지면 어지간히 농사 짓는 놈들은 다 떨어져 나간다. 골치 아픈 것들은 다 없어진다. 이런 계산하에 이게 농민 없애기 작전 그렇죠, 국가 정책으로. 예. 이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요즘 이제 그 에그플레이션 얘기 하잖아요. 아시지? 에그플레이션. 에그리컬처의 그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뭐 주도한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특히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도 계속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먹거리 불안정은 또 연장될 것이고 계속될 것이고 더 복잡한 형태로 나오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장치를 가지고 국가가 주도해 나가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농산물의 그 5대, 7대, 3대의 농산물을 국가가 수매하는, 국가가 수매한다고 해도 그게 전체를 수매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양만큼만 수매를 하면 나머지는 시장에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요. 시장에서도.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가면 우리가 농사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농가의 소득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 간다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가서 줄 서더라고요. 그 10,000원짜리 배추가 맛있는 걸로 생각해서 가서 줄 서는 건 아니죠. 그렇겠죠. 그 줄 서는 근데 왜 줄 서요, 거기 가서? 배추 그거 10,000원. 그러니까 희귀성에 대한 명품이잖아요, 명품. 지금 이때쯤은 내가 배추 한 포기 10,000원짜리 배추를 먹어줘야 옆집 사람한테 어깨 좀 피고 다니는. 제가 배추가 10,000원 간다고 뉴스에 나오면 여보, 이제 집사람 아내한테 여보, 그거 배추 사러 가지 말어. 그거 살려면은 그 줄 서서 기다리려면 다리 아프고 쪽팔리잖아. 당신도 농사꾼이잖아. 어떻게 농사꾼이 거기 가서 줄 서서 배추 살려고 그래. 가지 마. 나 배추김치 안 먹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소비자들은 배추가 10,000원이 가면 거기 가서 줄 서는 거예요. 그래도 줄이라도 설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경제적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요. 엄두도 못 내는 줄 서러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 국가 수매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국가 수매를 할 때 이제 아까 뭐 가격위원회나 뭐 이런 거 이제 그렇죠. 한다 그랬잖아요. 가격 결정을 해야 거기서 되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농안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 농업안전기금. 네. 그 기금을 잘 못 써. 언제 써야 되는 건지 이게 잘 명확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되게 기금 운영이 불투명하다고 많이 하죠. 농안기금이 뭐냐면 네. 내가 볼 때는 농민을 안전하게 하는 기금이 돼야 돼. 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어. 그렇죠. 그러면은 그 보상을 농안기금으로 나한테 해줘야 돼. 그럴 수도 있고 왜 주식이 막 떨어지면 기관 투자자라고 그래가지고 정부 산하 기관이나 이런 데서 주식을 막 사들이잖아. 그러니까 농산물을 설사 나중에 남아서 못 먹는 한 있더라도 정부에서 그렇죠. 사들여서 폐기도 있어요. 폐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농안기금이 지금까지 그런 폐기하는 데 주로 쓰인 거예요. 아, 폐기하는 데 주로 쓰이고 제대로 쓰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농안기금을 이제 가격 하한제, 네, 가격 상한제 요 밖으로 튀어나가면 높아지면 소비자들에게 위험하니까 하고, 가격을 한도로 정해버리고 또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 밑으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채워주고 농안기금으로 지원해주고 해서 지원해주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국가 수매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한다 이런 뜻이죠. 네. 시장에다 그러니까 다 내던지려고 하잖아 지금.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지금 그럴 것 국회의원들이 같아. 예. 몇 사람이 이 법안을 냈어요. 또 지역 그 지자체들도 도나 이런 데서도 이제 이런 조례들을 제정하느라고 했는데 안 받아들여져요. 거의 다 시장주의자들이거든. 다 시장을 공부한 사람들이라 왜 시장이 근데 사실 농산물이 지금 시장 가격으로 지금 형성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격 농림부 또는 AT 그 농산물 유통공사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양파값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양파값을 잡기 위해서 수입을 해버려요. 네. 마늘 그렇죠. 예, 마늘 파동 뭐 양파 파동 이런 게 그때마다 걔네들이 예측 잘못해가지고 많이 들여와서 파동이 나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농민들은 맨날 그냥 논바닥에 썩혀버리는 게 일이야. 그럴 때마다 내가 궁금한 게 모자라면 수입해 온다 그랬잖아요. 모자랄 때 수입을 해오지. 그런 해오는 애들이 그 AT 같은 데는 정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나무라도 올 때 막 이제 풍년이 들어가지고 뭐 그냥 여기저기서 밭에서 썩어 넘어가고 농민들 막 갈아엎고 막 이럴 때 이 AT에서 나서서 좀 수출해 주면 되잖아. 지들 안 해요 수출은? 아, 죄송해요. 뭐 이렇게 노래 보고 계셔. 못할 질문 했나 봐. 아니 농산물 수출이 아니 수입하면 그 나라는 수출이잖아. 그 나라에선 수출인 거지. 우리는 수입하지만. 물건 하나를 팔으려면은 거의 1년은 뛰어댕겨야 팔죠. 아니 그런 적어도 6개월은 댕겨야 판다고 봐요. 그러니까 썩어버리죠. 아니 근데 수입해 올 때 수입하는 것처럼 이게 농산물의 맹점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장, 보관 이게 너무 한시성이니까. 그런 게 참 문제죠. 그다음에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추가 남아돈다. 김치 만드는 거지. 김치는 저장이 되니까.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김치 공장에 지원을 해서 배추를 많이 사가게 하고 김치를 해서 뭐 저장을 해서 뭐 묵은 김치를 판다든지 뭐 이런 상추 식으로. 같은 건 어렵겠다. 상추. 그런 건 어렵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농산물의 특성이 있는데 하여간 뭐 좀 지혜를 짜내 봐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국가 공공 수매와 그 가격 안정, 최저 가격 안정 제도 이런 것이 유통의 핵심 대안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옛날에
국회에서 옛다 이놈의 새끼들 니네들도 체류탄 값을 한번 먹어봐라. 김선동 의원. 예, 김선동 의원이 그 법안을 만들었다가 네. 쫓겨났죠. 그러니까 이제 체류탄 터트리는 바람에 네. 이제 그걸로 이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아쉽습니다. 예. 아, 뭐, 김선동 의원 때 이미 그 법안을 만들었어요. 아. 만들었는데 이제 몇 사람 이제 더 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동의를 얻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거를 못하고 10명 동의를 못 받고 그거를 못하고 그 작업을 못하고 쫓겨난 걸로 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또 하나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제 요게 이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는 게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그리워하잖아요. 사실 그 정말 비명에 그렇게 검찰들의 그런 강압 수사에 아주 치욕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대출이 싸움하면서 반대편에 있었고 FTA 반대 싸움에서 제가 농민운동은 아니지만 왜 이명박이도 아니고 노무현이 그런 FTA를 추진하나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반대 운동을 좀 했던 사람이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그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2005년도에 이 수매제도를 국가가 같은 수매제도를 없앴다면 그때 따져보니까 노무현 때예요. 그 이명박 때 같았으면 그냥 편하게 얘기 막 하겠어. 근데 그 진보 정권이라고 뭐 하여간 진보는 아니지만 민주당이 그 상대적인 진보죠. 이렇게 이쪽에 그 지금 뭐지 국임당보다는 그런 거에 비하면 근데 왜 그런 거를 추진했을까? FTA를 추진하고 이거 국가 수매제 공공이라고 농민들이 막 원하는 공공을 없애는 거를 어떻게 노무현 때 그걸 했을까라는 그 두 가지 FTA까지 섞어서 같이. 그거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혹시 왜 그럼 그때 운동할 때 아니 저는 노무현 정권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아니래도 반대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었을 때 네. 많은 그 시민 사회 단체들이 다 조문을 갔어요. 네. 안 갔습니다, 저. 네. 왜 안 갔겠습니까? 그때 막 왜 하필이면 노무현 정권이 한미 FTA를 들고 나오고 네. 왜 하필이면 그걸 반대하는 농민들을 두 사람이나 죽였을까? 네. 그것이 해명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내가 노무현이한테 가서 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때 저는 이제 FTA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제가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제가 해오던 운동 중에서 미국 문제와 노동 문제는 두 당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당시 그 민주당이나 지금 국힘당이나 똑같다. 노동 문제나 미국 문제 관련해서는 뭐 북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달라요. 이렇게 그렇죠. 예, 정상회담도 그렇죠. 하고 막 이렇게 그렇죠. 했으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농업 문제에도 똑같았다는 얘기네요. 농업 문제는 미국 문제예요. 아, 미국 문제. 미국 문제죠. 예. 농업 문제는 미국 문제입니다. WTO 그러니까 가트 체제가 WTO로 전환되는 거는 미국이 이미 이 가트 체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도둑질은 다 해먹었기 때문에 WTO 체제로 나가지 않으면은 미국이 농업을 살려나갈 수가 없어요. 잉여농산물이나 이런 거 처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WTO로 나간 거죠. 거기에 이제 아주 그냥 발바닥을 핥고 있는 거죠. 내가 얘기하다가 까먹어버렸네. 네. WTO를 그렇게 유명히 예. 통상부 뭐 WTO 사무총장 나갔다가 지금 본부장을 맡았던 그 친구가 왜 WTO 총장을 못 해가지고 그 난리법석을 치고 나라가 문재인이는 그거를 그냥 총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복골하고 그 무슨 외교라 그러는 겁니까? 그거를 4대 외교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야? 러시아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고 미국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고 EU에 가서 이렇게 하고 이거 하면서 왜 WTO에다 총장을 못 내보내서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WTO라는 게 모든 가치의
기준이고 판단의 원천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한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WTO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냥 변명을 하자 그러면 정부 쪽 사람은 아니지만 그건 뭐 당연히 뭐 어디 다른 나라 사람이 그런데 총장하는 것보다 유엔도 뭐 미국의 노예니 뭐 저 소리 하지만 그 유엔을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가지고 뭐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하면 좋겠다 싶으니까 노무현은 이제 반기문 같은 사람 미는 거고. 문재인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서 WTO 사무총장 하면 우리가 하면 좋겠네라고 생각하고 아마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렇게 미는 게 아닐까요? 아니. 미국이 쿠션을 넣어가지고 미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그건 뭐야? 그것도 장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장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여간 같은 그래서 나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을 하기 전에 했던 그 뭐 선거운동 기간 중에나 이때 얘기했던 게 미국의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겠다. 나처럼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대통령이 되고 미국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했죠 정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DNA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요. 실제로 할 말 할 줄 알았죠 사실. 그렇게 믿었죠. 네. 근데 취임하자마자 미국 갔어요. 네. 갔다 와가지고 이제 막 이제 그게 뭐냐면 바로 대통령 주변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아니면 미국의 장학생들이 장악하고 있는 관료그룹 고위 관료그룹의 생각들이 이 팀들의 방향을 전환시켰다고 봐요. 나는. 그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미국 갔다 와서 딴소리 한다고 그래서 생각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디서 서울에서 어디서 집회에서 연설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돈 문제의 약점이 미국 CIA한테 돈 문제의 약점이 잡혔냐 여자 문제에 잡혔냐 내가 도대체 왜 갔다 와가지고 확 바뀌어가지고 미국 편을 드는 그런 사람이 됐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CIA가 보통이야. 당신 혹시 CIA 아니야? 뭐 우리나라에 700명이 있다는데. CIA 의원을 한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저보고. 근데 그 밝히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하여간 700명이 있다는데 이 사람도 의심스럽긴 해. 핸섬 킴이라고 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CIA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뭐 여자를 이렇게 옆에 해놓고서 사진 찍어가지고 이 새끼 이거 폭로할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근데 괜히 또 돈 한명숙이처럼 뭐 돈을 갖다 놨느니 안 갖다 놨느니 그냥 이따만한 거 갖다 놓고서 사진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CIA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는 그건 그거고. 네, 그렇죠. 결론. 그건 결론 냅시다. 왜? 아니 그 국가가 그런 거를 하려면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해요. 농업이 이런 코로나 시대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이렇게 계속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롭고 힘든 일이야. 이게 이 자체를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 문명을 바꿔내지 않으면 이건 계속되는 일인데 자 그러면 이 문명을 바꿔내는 거 쉽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자본주의 체제 특히 이제 이 밀림 정글과 같은 이 자본주의 체제 계속 갈 텐데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라도 이 농촌을 보호하고 농민들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농업을 가능하게 하려면 국가가 해야 된다. 근데 이걸 바꿔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죠. 쉽지 않죠. 어쨌든 뭐 이렇게 한도수 기장님이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걸 외치기도 하고 우리 OBC는 그걸 받아서 이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농산물 유통 특히 조농산물만이라도 국가나 공공에서 수매를 하고 시적 가격을 보장해주고 하는 제도로 가는 것이 유통의 질서를 제대로 잡고 공공성을 통해서 농민들도 살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도 살리는 길이다. 이게 대안이다. 다른 또 대안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합시다. 너무 길게 갔으니까. 말씀하신 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